이 더러운 포장마차. 오늘부로 문 닫고 싶어. 소주잔이 허공을 가르며 날아든 순간 철판 앞에서 칼을 쥔 채 고개를 든 여자, 그녀의 눈빛 하나에 포차 안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한때 강철 마녀라 불리던 전설, 피 한 방울 흘리지 않고 사람을 꺾던 여자, 철판 위에서 요리만 하던 그녀의 칼을 오늘 밤 다시 갈았습니다. 그녀의 칼은 이제 무엇을 요리할까요? 깜빵동기 세 여인의 지난 삶과 우정 이야기 들어보시겠습니까? 서울 외곽 재개발 구역, 하나둘 사라져가는 포차 거리, 흐린 하늘 아래 간판들이 흔들리는 골목 끝에 세 자매 포차가 고요히 불을 밝히고 있습니다. 차금이는 무표정한 얼굴로 철판을 닦고 있었죠. 금이의 세상은 이 네모난 철판만 한 크기였습니다. 세 여자는 20년 전 여성교도소에서 만났습니다. 각자의 사연으로 그곳에 들어왔지만 함께 걸어 나온 후로는 한 번도 헤어진 적이 없었죠. 포차의 첫 손님들이 들어옵니다. 회사원들로 보이는 무리가 시끌벅적하게 자리를 잡았어요. 오랜만에 포차네. 최근엔 다 프랜차이즈만 생기더라. 여기 철판 요리가 기가 막혀요. 사장님 손맛이 있어서. 금이는 묵묵히 철판에 기름을 둘러 예열했어요. 그 소리가 손님들의 웃음소리와 어우러지며 포차를 채웠습니다. 수정은 능숙하게 소주병을 따며 손님들과 대화를 나눴고 선옥은 무거운 식재료를 날랐습니다. 언니, 옆골목 영감님 포차가 오늘로 문 닫는데 재개발 때문에. 수정의 말에 금이는 잠시 손을 멈췄어요. 이 골목에서 20년을 버텨온 그들이었지만 현실은 냉혹했습니다. 하나둘 사라져가는 이웃들, 그리고 점점 좁아지는 삶의 터전. 우리는 끝까지 남을 거야. 금이의 말에 세 사람은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그들에게 이 포차는 단순한 생계수단이 아니었어요. 함께 지켜온 삶의 증거이자 어쩌면 속죄의 공간이었는지도 모릅니다. 날이 저물고 손님들로 포차가 가득 찼습니다. 그들은 각자의 자리에서 묵묵히 일했어요. 다음 날 저녁 세 자매 포차는 평소처럼 손님들로 북적였습니다. 철판에서는 지글지글 소리가 끊이지 않았고 술잔을 부딪히는 경쾌한 소리가 공간을 채웠죠. 금이는 묵묵히 철판을 다루며 주문을 소화하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손끝은 언제나 정확했어요. 20년 동안 같은 자리에서 같은 일을 해온 베테랑의 움직임이었습니다. 언니, 오늘은 유독 손님이 많네. 수정이 빈 접시들을 치우며 말했어요. 그녀의 눈은 항상 주변을 살폈죠. 누가 들어오고 나가는지, 누가 무슨 이야기를 하는지 그녀의 귀와 눈은 놓치는 것이 없었습니다. 그때였어요. 포차 문이 거칠게 열리며 낯선 남자들이 들어왔습니다. 모두 검은 정장 차림에 날카로운 눈빛을 지녔죠. 분위기가 순식간에 얼어붙었습니다. 웃음소리가 멈추고 손님들의 시선이 일제히 그들에게 쏠렸어요. 세자매 포차, 소문대로 번창하는군요. 그들 중 가장 젊고 날카로운 인상의 남자가 말했어요. 그는 30살 정도로 보였는데 눈빛에는 냉기가 감돌았습니다. 무슨 일로 오셨나요? 금이가 철판을 닦으며 조용히 물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평온했지만 등 뒤로 숨겨진 손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어요. 앞으로 이 구역 자릿세는 저희가 받게 됐다는 소식을 전하러 왔어요. 그가 소주잔을 들어 한 번에 비웠습니다. 그리고는 빈 잔을 바닥에 던져 깨뜨렸죠. 날카로운 유리 파편이 사방으로 튀었어요. 하루에 10만 원씩이면 적당하겠죠? 물론 거절하실 수도 있지만 그 결과는 보장할 수 없습니다. 내일까지 생각해 보세요. 그들이 나가자 포차는 무거운 침묵에 빠졌습니다. 남아있던 손님들도 하나둘 자리를 떴어요. 금이는 깨진 유리 조각을 주워 담았습니다. 그녀의 손이 살짝 떨렸지만 표정은 여전히 담담했죠. 저 새끼들 뭐야? 갑자기 나타나서. 선옥이 분노에 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금이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저 깨진 잔을 치우고 바닥을 닦았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깊은 생각에 잠겨 있었죠. 그날 밤 세 사람은 포차를 정리한 후 텅 빈 가게에 남아 소주잔을 앞에 두고 앉았습니다. 서로 다른 표정으로 침묵을 지키고 있었어요. 어떡할 거야, 언니?
수정이 물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불안함이 묻어났죠. 그냥 돈 내고 살자. 우리 이제 나이도 있는데 싸울 힘도 없잖아. 선옥이 말했습니다. 강한 그녀의 목소리가 처음으로 약해져 있었어요. 금이는 창밖을 바라보며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문을 닫은 가게가 더 늘어났고 남아있는 곳도 손님이 끊겨 활기를 잃어버렸어요. 세자매 포차는 여전히 문을 열었지만 손님은 몇 명 되지 않았죠. 언니, 이러다 정말 문 닫아야 할지도 몰라. 수정이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녀는 아침부터 골목을 돌며 소식을 수집했죠. 성문파가 점점 더 많은 가게를 장악하고 있다는 불안한 소식이었습니다. 쉽게 포기하면 안 돼. 우리 여기서 20년을 버텼어. 그 새끼들한테 당할 순 없어. 선옥이 주먹을 불끈 쥐며 말했어요. 그녀의 눈빛에는 분노가 가득했습니다. 금이는 말없이 철판을 닦았습니다. 마치 결정을 내린 사람의 눈빛 같았습니다. 오후가 되었을 때 옆 포차 주인 김노인이 찾아왔어요. 그의 얼굴은 창백했고 손은 떨리고 있었습니다. 금희 씨, 나 오늘부로 접어. 더는 못 버티겠어. 30년 가까이 이 자리를 지켜온 그였습니다. 금희보다 먼저 포차를 시작했고 금희에게 많은 것을 가르쳐 주었던 스승과도 같은 존재였어요. 김노인은 쓸쓸한 미소를 지었어요. 어젯밤에 개들이 찾아왔어. 선불로 100만 원을 내라더군. 내가 어디서 그런 돈을. 그랬더니 그는 소매를 걷어올렸습니다. 팔에는 멍이 들어 있었어요. 선옥이 분노에 찬 신음을 내뱉었고 수정은 입을 막았습니다. 금희의 눈빛이 차갑게 변했어요. 이제 골목 사람들 다 떠났어. 너희도 빨리 정리하는 게 좋을 거야. 세상이 변했어. 김노인은 떨리는 손으로 금희의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그리고는 고개를 숙이고 포차를 나갔어요. 그의 등은 이전보다 더 구부정해 보였습니다. 그녀의 손길은 익숙했지만 이번에는 더 깊은 애정이 담겨 있었어요. 우리 삶이야. 금희가 마침내 입을 열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두 친구는 귀 기울여 들었어요. 하람이를 보낸 후 나는 다시 살아갈 이유를 찾지 못했어. 내가 칼을 내려놓고 철판을 들었을 때 새 삶이 시작됐어. 그녀는 철판 위에 손을 얹었습니다. 따뜻한 온기가 그녀의 손을 통해 전해졌어요. 이 자리는 단순한 장사 자리가 아니야. 우리의 속죄와 회복의 공간이지. 내가 어머니로 살 수 없었지만 이 철판으로 많은 사람들을 먹여 살렸어. 그것이 내 위안이었어. 금희의 눈에는 진한 감정이 깃들어 있었습니다. 수정과 선옥은 친구의 마음을 이해했어요. 그들 역시 같은 감정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떠날 수 없어. 이곳은 우리의 전부야. 금희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그녀의 결심은 확고했어요. 선옥이 결연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고 수정도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럼 싸워야지. 우리 방식으로. 선옥이 말했어요. 그녀의 목소리에는 힘이 넘쳤습니다. 수정도 눈을 반짝이며 동의했죠. 어떻게 할 건데? 수정이 물었습니다. 금희는 천천히 미소를 지었어요. 오랜만에 보는 그녀의 미소였습니다. 각자의 방법으로 싸워보는 거지. 금희가 철판을 두드리며 말했습니다. 세자매 포차에 변화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 죽는 거야. 움직여야 해. 금희가 말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단단했고 눈빛은 더 이상 흔들리지 않았어요. 세 사람은 각자의 방식으로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수정은 가장 먼저 움직였어요. 그녀는 쥐는 수정이라 불리던 시절의 기술을 되살려 성문파에 대한 정보 수집에 나섰습니다. 수정은 골목 곳곳을 돌아다니며 수집한 정보를 정리했습니다. 그녀는 아직도 놀라운 인맥을 가지고 있었어요. 오랫동안 포차를 운영하며 쌓아온 인연들이 지금 그녀의 가장 큰 무기가 되었습니다. 성문파의 자금줄은 재개발 회사야. 그들은 이 지역 상인들을 몰아내고 땅값을 떨어뜨리기 위해 성문파를 이용하고 있어. 성문이 그들과 뒷거래를 하는 것 같아. 그녀의 정보력은 여전히 예리했습니다. 한편 선옥은 자신만의 방식으로 준비했어요. 그녀는 근처 체육관을 찾아가 오랫동안 쓰지 않았던 근육을 다시 단련하기 시작했습니다. 한때 선풍각이라 불리던 그녀의 주먹은
여전히 강했어요. 아직도 힘이 대단하신데요? 체육관 직원이 놀란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50대 여성이 샌드백을 치는 모습은 흔치 않았으니까요. 선옥은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어요. 오래된 취미를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그녀의 주먹이 샌드백에 닿을 때마다 과거의 기억이 되살아났습니다. 10명의 남자를 상대로 싸웠던 기억, 누구도 그녀를 이길 수 없었던 시절의 기억이었어요. 선옥은 자신의 몸에 남아있는 격투 본능을 깨워내기 시작했습니다. 금이는 골목 사람들과 은밀히 접촉했어요. 성문파에게 굴복한 사람들, 아직 버티고 있는 사람들 모두에게 그녀는 조용히 다가갔습니다. 우리 함께 싸웁시다. 힘을 합치면 이길 수 있어요. 처음에는 대부분 사람들이 고개를 저었어요. 너무 위험했고 그들에게는 잃을 것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금이의 단단한 눈빛 그리고 그녀의 결연한 의지에 조금씩 마음이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나도 도울게요. 김노인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는 포차를 접었지만 아직 이 골목을 떠나지 않았어요. 오랫동안 이곳에서 살아온 그에게 이 골목은 단순한 일터가 아닌 삶의 터전이었습니다. 한 사람, 두 사람, 조금씩 금이의 편에 서는 사람들이 늘어났어요. 그들은 모두 성문파에게 무언가를 빼앗긴 사람들이었습니다. 돈, 가게, 그리고 무엇보다 자존심. 세 사람은 매일 밤 포차가 끝난 후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들의 목표는 명확했어요. 성문파를 이 골목에서 몰아내는 것. 하지만 방법은 달랐습니다. 그들은 예전처럼 폭력으로 맞서지 않기로 했어요. 그들만의 방법으로 싸우기로 했습니다. 성문파의 약점을 찾아내고 그것을 이용하는 것. 그것이 그들의 전략이었어요. 세 사람의 움직임은 점점 더 조직적이 되어갔어요. 수정은 정보망을 확장하고 선옥은 몸을 단련했으며 금이는 사람들을 모았습니다. 그들은 이제 단순한 포차 주인이 아니었어요. 그들은 이 골목을 그리고 그들의 삶을 지키기 위해 일어선 전사들이었습니다. 성문파가 마지막 통첩을 보내왔습니다. 장소는 골목 네거리의 작은 공터, 시간은 저녁 8시. 그 시간이 되자 많은 사람들이 불안한 얼굴로 모여들었습니다. 성문파의 보스 강성문이 처음으로 모습을 드러냈어요. 그는 35살 정도의 날카로운 인상을 가진 남자였습니다. 단정하게 차려입은 양복과 달리 그의 눈빛은 탐욕으로 가득했죠. 그의 뒤로는 까만 정장을 입은 부하들이 늘어서 있었어요. 여러분, 이렇게 한자리에 모인 것 환영합니다. 성문이 비웃는 듯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차갑고 날카로웠어요. 재개발은 피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 이 낡은 골목은 곧 새로운 고층 아파트로 변할 거예요. 여러분이 여기에 계속 머물러 봤자 얻을 것은 없습니다. 사람들의 표정이 어두워졌어요. 대부분은 고개를 숙이고 있었지만 몇몇은 분노에 찬 눈빛으로 성문을 노려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여러분에게 특별한 제안을 하려고 합니다. 오늘 밤 이 자리에서 모든 가게의 권리금을 저에게 양도하시면 정착금을 드리겠습니다. 한 가게당 500만 원 어떻습니까? 꽤 관대한 제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성문의 말에 웅성거림이 일었어요. 500만 원은 권리금의 절반도 안 되는 금액이었습니다. 그것은 제안이 아닌 강탈이었죠. 거절하시는 분들은 글쎄요. 앞으로 이 골목에서 어떤 일이 일어날지 장담할 수 없습니다. 그의 눈빛이 위협적으로 변했어요. 공포에 질린 사람들은 더욱 움츠러들었습니다. 성문은 승리의 미소를 지었죠. 이미 모든 것이 그의 뜻대로 되어가고 있다고 생각했을 테니까요. 그때였습니다. 골목 끝에서 3명의 여자가 걸어오기 시작했어요. 세 사람은 평소와 다른 옷차림이었습니다. 성문도 놀란 듯 눈을 크게 떴어요. 그는 새 여자가 나타날 거라고 예상하지 못했던 모양이었죠. 이 거리, 우리가 지켜온 곳이야. 강철 마녀의 눈빛이 되살아난 것이었습니다. 웃기지 마쇼. 아줌들이 뭘 한다고. 성문이 비웃으며 말했어요. 그의 부하들도 킬킬거리며 웃었습니다. 그때 선옥이 빠른 속도로 달려와 성문의 부하 중 한 명의 얼굴에 주먹을 날렸어요. 그 남자는 비명도 지르지 못하고 쓰러졌습니다. 아줌마라고?
아줌마들의 맛 좀 봐라. 그녀의 눈빛은 날카로웠고 주먹은 여전히 단단했어요. 성문의 부하들이 달려들었지만 선옥은 놀라운 속도로 그들을 피하며 정확한 공격을 날렸어요. 한편 수정은 포차에서 가져온 도구들을 이용해 혼란을 만들어냈어요. 소주병을 굴려 부하들의 발을 걸어 넘어뜨리고 얼음을 던져 시야를 가렸습니다. 이 골목은 단순한 장사터가 아니에요. 우리의 삶이고 추억이고 미래예요. 수정이 사람들을 향해 외쳤습니다. 처음에는 움츠러들었던 사람들이 조금씩 고개를 들기 시작했습니다. 성문은 점점 불안해졌어요. 그의 계획대로 되지 않고 있었죠. 그는 자신의 라이터를 꺼내 불을 붙이며 위협적인 자세를 취했습니다. 이 골목을 불바다로 만들 수도 있어. 그럼 다 같이 죽는 거야. 그가 으름장을 놓았어요. 하지만 그때 금이가 그의 앞에 나타났습니다. 불이라. 우리는 매일 불과 함께 살아. 두렵지 않아. 그녀는 정확한 움직임으로 성문이 라이터를 쳐냈고 철판 칼로 그의 양복 칼날을 정확히 절단했습니다. 내 목숨은 내 손끝에 있어. 성문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때 사이렌 소리가 들렸습니다. 누군가가 경찰에 신고를 했던 모양이었어요. 두고 보자. 다음에는 그가 위협하려 했지만 금이는 이미 그의 양복 안주머니에서 서류를 꺼내고 있었어요. 재개발 회사와의 뒷거래 증거였습니다. 이 서류가 경찰과 언론에 공개되면 당신의 미래는 어떻게 될까? 경찰이 도착하자 성문과 그의 부하들은 체포되었어요. 골목 사람들은 환호성을 질렀습니다. 우리가 이겼어. 선옥이 기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깊은 감정이 서려 있었어요. 이제 진짜 새 삶을 시작할 수 있겠다. 그녀의 얼굴에는 평온함이 깃들었습니다. 마치 오랜 짐을 내려놓은 사람처럼 그들은 이제 골목의 영웅이 되었어요. 성문파가 물러난 골목은 다시 활기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닫혔던 가게들이 하나둘 문을 열었고 사람들의 웃음소리가 돌아왔어요. 세자매 포차도 여전히 그 자리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금이의 마음속에는 아직 하나의 미완성된 이야기가 남아 있었어요. 하람이 그녀가 입양 보낸 아이에 대한 그리움과 죄책감이 여전히 그녀의 가슴 한구석을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매일 밤 철판을 닦으며 아이를 생각했어요. 그리고 기도했습니다. 어디선가 잘 지내고 있기를, 행복하기를. 경찰이 출동하고 성문파가 체포되는 현장, 혼란스러움 속에서도 세자매 포차 앞은 평온을 되찾고 있었습니다. 저기 혹시 차금의 씨이신가요? 낯선 목소리에 금이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젊은 경찰관이 그녀 앞에 서 있었어요. 키가 크고 단정한 인상의 청년이었습니다. 그는 25살 정도로 보였고 차분한 눈빛을 가지고 있었어요. 네, 제가 차금이입니다. 그녀는 경찰관의 얼굴을 자세히 살펴보았어요. 어딘가 모르게 익숙한 느낌이 들었지만 정확히 어디서 본 얼굴인지는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참고인 조사를 위해 몇 가지 여쭤보려고 왔습니다. 괜찮으시겠어요? 금이는 고개를 끄덕이고 그에게 앉을 자리를 권했습니다. 둘은 포차 안쪽 테이블에 마주 앉았어요. 성문파에 대해 알고 계신 것을 말씀해 주시겠어요? 경찰관이 수첩을 꺼내며 물었습니다. 금이는 차분하게 이야기를 시작했어요. 성문파가 처음 나타난 날부터 그들의 협박 그리고 오늘 있었던 사건까지 그녀는 필요한 사실만을 간결하게 전달했습니다. 이야기를 하는 동안 금이는 경찰관의 목에 걸린 작은 물건에 시선이 갔어요. 얇은 가죽끈에 매달린 작은 은반지였습니다. 그 순간 그녀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어요. 그 반지, 금이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경찰관은 약간 놀란 듯 목에 걸린 반지를 만졌습니다. 이거요? 제가 태어났을 때부터 가지고 있던 물건입니다. 그의 말에 금이의 손이 떨렸습니다. 그녀는 숨을 깊게 들이마시며 감정을 진정시키려 했어요. 혹시 그 반지 어디서 났는지 아세요? 금이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사실 저는 어릴 때 입양되었어요. 그때부터 갖고 있었어요. 친어머니가 직접 걸어줬다고 하더군요. 경찰관이 대답했습니다. 그의 눈빛이 복잡해졌어요.
분명 그에게도 많은 생각이 있었을 테니까요. 그는 잠시 망설이다가 물었습니다. 혹시 이 반지를 아세요? 금이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눈물이 맺히기 시작했어요. 25년 동안 기다려온 순간이 갑자기 눈앞에 펼쳐진 것이었습니다. 하람이 맞구나. 그녀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경찰관의 눈이 커졌습니다. 그는 자신의 이름을 들은 것이 아니었지만 그 이름이 자신과 관련 있다는 것을 직감적으로 알아차린 듯 했어요. 제 이름은 철우입니다. 정철우. 하지만 하람이라는 이름도 어딘가 익숙하게 들리네요. 철우가 혼란스러운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그는 금이를 자세히 바라보기 시작했어요. 마치 오랫동안 잊고 있던 무언가를 기억해내려는 듯한 표정이었습니다. 혹시 그 반지 외에도 다른 정보가 있나요? 제 친어머니에 관한. 철우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그의 목소리에는 평생을 품어온 궁금증이 담겨 있었습니다. 금이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그 반지는 내가 소중히 여기던 물건이에요. 25년 전 여성교도소에서 태어난 아이에게 걸어준. 그녀의 말에 철우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그는 이미 입양 과정에서 자신이 교도소에서 태어났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던 모양이었습니다. 그때 수정과 선옥이 포차로 들어왔어요. 두 사람은 금이와 낯선 경찰관이 마주 앉아 있는 모습을 보고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무슨 일이야? 수정이 걱정스럽게 물었어요. 금이는 두 친구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감정이 담겨 있었어요. 이분이 혹시 하람이가 아닐까? 금이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수정과 선옥의 표정이 순식간에 변했어요. 충격과 놀라움 그리고 깊은 감동이 그들의 얼굴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하람이 어떻게 그걸? 선옥이 믿기지 않는다는 듯이 물었어요. 그녀의 눈에도 눈물이 맺혔습니다. 수정은 이미 손으로 입을 막고 있었죠. 그 반지, 그리고 나이가. 금이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그녀의 직감이 강하게 말하고 있었습니다. 철우는 혼란스러운 표정으로 세 여자를 번갈아 바라보았습니다. 그는 아직 상황을 완전히 이해하지 못한 듯 했어요. 죄송하지만 제가 무슨 일인지 이해가 안 됩니다. 그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금이는 깊은 숨을 내쉰 후 천천히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25년 전 여성교도소에서 내가 아이를 낳았어요. 그 아이의 이름은 하람이었고 목에 내가 가진 유일한 물건이었던 은반지를 걸어주고 입양 보냈어요. 금이의 말에 철우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그는 자신의 목에 걸린 반지를 만지작거렸어요. 그럼 혹시 철우가 믿기지 않는다는 듯이 말했습니다. 그의 눈에도 복잡한 감정이 스쳐 지나갔어요. 그렇군요. 정말 당황스럽지만 당신이 제 친어머니일 가능성이 있겠네요. 금이의 가슴이 떨렸습니다. 그녀는 너무 많은 감정에 압도되어 말을 잇지 못했어요. 수정이 그녀의 어깨를 감싸 안았습니다. 우리는 하람이를 함께 돌봤어요. 짧은 시간이었지만 우리 셋에게는 소중한 존재였어요. 수정이 철우에게 말했어요. 그녀의 목소리에는 오랜 그리움이 담겨 있었습니다. DNA 검사를 의뢰해봐도 괜찮을까요? 철우가 물었어요. 그는 경찰관답게 신중한 태도를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물론입니다. 그렇게 하면 좋겠습니다. 검사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혹시 더 이야기를 나눌 수 있을까요? 제가 알고 싶은 게 많아서. 그녀의 눈에는 눈물이 맺혀 있었어요. 세 사람과 철우는 밤늦도록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과거의 이야기, 그리고 서로의 삶에 대한 이야기를 주고받았어요. 그것은 단순한 만남이 아니었습니다. 오랫동안 끊어져 있던 인연의 실마리를 다시 찾는 순간이었어요. 철우가 떠날 시간이 되었을 때 금이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네, 꼭 다시 뵙겠습니다. 진실을 확인하고 싶어요. 성문파와의 후 골목은 놀라운 속도로 평화를 되찾았어요. 성문파의 보스 강성문은 재개발 회사와의 뒷거래 증거가 밝혀져 구속되었고 재개발 계획도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한 새로운 방향으로 재검토되기 시작했습니다. 포차 거리는 다시 사람들의 웃음소리로 가득 찼어요. 세자매 포차는 새 간판을 달았습니다.
세자매와 아들 포차라는 이름이었어요. 포차 앞에는 평소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줄을 서 있었습니다. 성문파와의 싸움이 알려지면서 세자매 포차는 이 골목의 상징이 되었거든요. 금이는 평소처럼 철판 앞에 서 있었지만 그녀의 표정은 이전과 달랐습니다. 눈빛에 생기가 돌고 입가에는 미소가 머물러 있었어요. 그녀의 목에는 작은 은반지가 걸려 있었습니다. 철우, 아니 하람이가 돌려준 반지였죠. 언니, 오늘도 손님이 많네. 수정이 기분 좋게 말했습니다. 오늘 하람이가 온대. 금이가 조용히 말했어요. 그녀의 목소리에는 기대감이 묻어났습니다. 두 친구의 얼굴에도 미소가 번졌습니다. DNA 검사 결과는 예상대로였어요. 철우는 정말 금이의 아들 하람이었습니다. 그 사실이 확인된 후 그들은 조심스럽게 관계를 쌓아가기 시작했어요. 철우는 양부모님에게도 이 사실을 알렸습니다. 다행히 그의 양부모님은 이해심이 깊은 분들이었어요. 그들은 철우가 친어머니를 만난 것을 진심으로 축하해 주었고 언젠가는 금이와도 만나고 싶다고 했습니다. 오후 8시 포차 문이 열리고 철우가 들어왔어요. 그는 경찰 제복이 아닌 평범한 사복 차림이었습니다. 키가 크고 단정한 모습이 눈에 띄었어요. 어머니, 그가 금이를 향해 미소 지었습니다. 그 한마디에 금이의 가슴은 따뜻해졌어요. 아직도 어머니라는 말이 낯설게 느껴졌지만 그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행복이었습니다. 왔구나. 앉아. 금이가 철우를 테이블로 안내했습니다. 그녀의 손길에는 오랜 그리움이 담겨 있었어요. 그녀는 철우 앞에 특별히 준비한 요리를 내려놓았습니다. 철판에서 각 구운 갈비와 새우, 그리고 각종 채소가 어우러진 요리였어요. 잘 먹겠습니다, 어머니. 철우가 젓가락을 들며 말했습니다. 금이의 눈이 기쁨으로 반짝였어요. 아들이 자신을 어머니라고 부르는 소리는 세상에서 가장 달콤한 음악 같았습니다. 철우는 맛있게 음식을 먹었습니다. 그의 식사하는 모습을 보는 것만으로도 금이는 행복했어요. 25년 동안 그녀가 꿈꿔왔던 순간이었으니까요. 어머니, 식사를 마친 철우가 진지한 표정으로 금이를 불렀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결심한 듯한 힘이 있었어요. 응? 금이가 살짝 긴장한 표정으로 대답했습니다. 철우는 잠시 망설이다가 말을 이었어요. 감사합니다. 그의 말에 금이는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녀는 오히려 미안하다고 말해야 할 사람이었어요. 내가 왜? 금이가 물었습니다. 철우는 깊은 눈빛으로 그녀를 바라보았어요. 저를 포기하지 않고 항상 마음속에 간직해 주셔서요. 그리고 저를 위해 최선의 선택을 해 주셔서요. 철우의 말에 금이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녀는 항상 아들을 입양 보낸 것에 대한 죄책감을 안고 살아왔어요. 내가 미안해. 내 곁에 있어주지 못해서. 금이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철우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어머니가 없었다면 제가 지금의 제가 되지 못했을 거예요. 양부모님의 사랑도 제가 경찰이 된 것도 모두 어머니의 선택 덕분이에요. 그의 말에 금이는 더 이상 참지 못하고 눈물을 흘렸어요. 그것은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오랜 세월 동안 쌓여온 감정이 마침내 해방되는 순간이었어요. 철우는 조심스럽게 손을 내밀어 금이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것은 어색하지만 따뜻한 접촉이었어요. 앞으로 많은 시간을 함께 보내고 싶어요. 어머니와 그리고 이모들과도. 그의 말에 금이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녀의 눈빛에는 더 이상 과거의 그림자가 없었어요. 오직 희망과 기대감만이 가득했습니다. 그때 포차 문이 열리고 수정과 선옥이 들어왔어요. 두 사람은 철우를 보자 반갑게 웃었습니다. 우리 하람이 왔네. 수정이 기쁜 목소리로 말했어요. 선옥도 미소를 지으며 다가왔습니다. 밥은 먹었어? 선옥이 물었어요. 철우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어머니가 맛있는 요리 해주셨어요. 그의 말에 세 여자의 얼굴에 행복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그들에게 이보다 더 큰 선물은 없었어요. 포차는 다시 활기로 가득 찼습니다. 손님들이 들어오고 웃음소리가 울려 퍼졌어요.
금이는 다시 철판 앞에 섰고 수정은 손님들과 대화를 나누었으며 선옥은 음식을 나르기 시작했습니다. 철우도 앞치마를 두르고 그들을 돕기 시작했어요. 밤이 깊어갔습니다. 손님들이 하나둘 떠나고 포차는 다시 조용해졌어요. 금이, 수정, 선옥, 그리고 철우 네 사람은 테이블에 둘러앉아 소주 한 잔을 나누었습니다. 건배, 수정이 잔을 들며 말했어요. 모두 잔을 들고 부딪혔습니다. 그 소리는 마치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종소리 같았어요. 금이는 철우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깊은 사랑과 감사가 담겨 있었어요. 이제 그녀는 더 이상 죄인이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이제 누군가의 어머니로서 그리고 자신의 삶의 주인으로서 당당히 서 있었어요. 포차 밖으로는 밤하늘에 별들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세자매와 아들 포차의 불빛은 작았지만 그 어느 때보다 밝고 따뜻했어요. 그것은 단순한 불빛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새로운 삶, 새로운 희망의 빛이었습니다.